범죄수사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첫째 각성제인데요. 각성제는 피로감을 감소시켜 주거나 정신을 맑게 해주어 모든 종류의 운동성, 정신활동이 증가하며 다행감과 함께 기분이 증진되는 건데요. 엑스터시, 우리가 엑스터시는 그 나이트클럽 가면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 있죠. 도리도리. 자, 메스암페타민은 같은 얘기예요.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이나 히로뽕이나 이 필로폰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어, 만든 약품인데 피로 회복제로 많이 활용되고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이나 히로뽕이나 필로뽕. 히로뽕 해서 이게 필로폰 발음이 변형되고 그랬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암페타민류는 모두 각성제로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그 방금 말했던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나 필로폰 이 얘기는 처음에 그 술 깨는 약이다. 또 하나는 피로 회복제다. 어떤 사람은 이 체중을 조절한 약이다. 이걸로 가정해서 유통시키고 복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거를 증류수에 희석하여 이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맥 혈관에 하면 이러한 주사한 흔적이 남는데요. 메스암페타민은 가루와 액체, 결정체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필로폰, 이 피로뽕이라 하여 사용되고 있고요. 메스암페타민으로 불립니다. 특히 이러한 필로폰 밀조자, 밀미자들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은어를 쓰거든요. 은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백색의 공포,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가루 이렇게 부르고요. 필로폰 사용자들 간에는 백색의 황금,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총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은어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로폰은 원래 어떻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됐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피로회복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 잠을 안 자고 막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본에서 필로폰을 먹인 거예요. 술 깨는 약, 피로회복, 체중 조절약 등으로 해서 많이 유통시켰고 특히 투약자들은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지연 시감과 이거를 좀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지울게요. 지연시킴과 동시에 정신을 맑게 해주어 신체 운동성 정신작용을 증가시켜 다행감과 함께 기분이 증진되고 사용자들은 확신감 증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욕이 감퇴합니다. 이 필로폰을 투약하면 처음에는 양리적 특성에 의해서 정신과 청각이 맑아지고 경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나 차츰 의존성이 생기고 투약 횟수가 늘어나면서 필로폰에 중독되고 정신적 판단 능력까지 마비시키며 심할 경우 환촉, 한시, 환청 상태에서 예측 불허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초조 불안에 빠지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나타내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피해 망상증에 빠져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기 방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소지합니다. 여러분
영화 그 마약왕 보셨죠? 마약왕. 어, 원래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자기가 먹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먹이면서 피해망상증에 빠져서 누가 막 나를 죽이러 온 것 같아 총을 쏘고 막 그러죠. 그죠? 이러한 그 마약 투여는 입, 코, 혈관 등으로 투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초기에 입을 사용합니다. 필로폰의 효과는 정맥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주사는 흔적이 남죠. 제조의 주 원료가 되는 염산 에페드린 외에 국내에서 구입이 용이하고 제조에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는 일반적으로 제조 기간이 짧을수록 순도가 좀 떨어집니다. 필로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필로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많이 쓰면 백색의 마약가루 이빨이 완전히 녹아버리죠. 독하니까 이빨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무섭죠? 피부가 이렇게 막 상하고 엄청나게 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가루라는 게 맞죠? 이걸로 이빨이 녹아버리고 이 악마의 가루죠, 악마의 가루. 야바. 악마의 가루 이어서 야바 볼까, 야바. 야바란 건 뭐냐면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 노동자, 운전기사들이 유흥업소 중심으로 많이 확산됐는데요. 카페인과 에페드린, 밀가루 등의 필로폰을 혼합하여 순도가 20, 30% 낮지만 이 메스암페타민의 효과보다 더욱 강력하다. 자, 이게 지금 그 야바거든요, 야바. 야바 하나씩 이렇게 이제 먹는데 이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화공약품 관계입니다. 양귀비는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어야 뭐 아편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화모해, 아편, 헤로인 이거와의 관계없이 야바는 이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아편 뭐 양귀비가 잘뭐 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화공약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야바입니다, 야바. 야바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미치게 하는 약입니다. 이 미치게 약. 그다음에 힘이 솟는 약. 최대의 마약 밀리 조직이 푼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 원래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 하우스 메디신으로요, 불렀는데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운전기사들이 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방금 전에 봤듯이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코카인을 혼합한 캡슐, 정제형 필로폰인데 순도가 20, 30% 정도로 낮지만 야바는 한 번 복용하면 며칠간,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이 강하고 중독성도 강합니다. 야바는 기존 그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붉은색으로 많이 만듭니다. 정제된 캡슐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바는 화공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스터시 아까 말했죠. 나이트 클럽에서 막 고개 흔들 때 그래서 엑스터시 엑스포 클럽에서 클럽 마약이랍니다. 도리도리.
엑스포 클럽에서 껴안고 막 포옹하고 도리도리 한다. 그러면 엑스터시예요. 엑스포 클럽에서 도리도리라고 외우죠. 1949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됐는데 포옹, 클럽, 도리도리. 우리나라에서 메스암페타민보다는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나 강합니다. 엑스터시. 엑스포 클럽에서 도리도리. 환각제. 환각을 주는 게 먹으면 환각 현상이 나는 겁니다. 왜곡이나 가성 환각이 일어나는데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오트, 페이오트를 메스카리에 부르는데 이 LSD는 1938년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어, 곰팡이, 곡물의 곰팡이를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색깔이 없어요. 무색. 맛도 없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는 LSD입니다. 자, 환각제 중 가장 뛰어난 의존 내성이 있는데요.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밀양을 유당이나 각설탕, 과자, 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 종이 등에 묻혀서 뜯어 먹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바둑기사 미안한데요. 이세돌, 이세돌 씨 알죠? 바둑기사. 이세돌 곰보다. 곰팡이 보리. 이세돌 곰보.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세돌 곰보. 이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곰보. 억제시킨다. 인체의 중추 신경계 특정 부위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하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알프라졸람, 바르비탈 염제류제, 아로바르비탈, 벤조다이아핀 제제인데 억제제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바르비탈 염제제는 신경활동, 골격근, 심장 근육에 상당한 억제 효과를 미치는 억제제로 심리적 의존은 물론 내성이 형성되며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알코올과 섞어서 과다 복용할 경우 치명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알코올 냄새가 없이 만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경우 바르비탈 남용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격계 심장 근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플래시백. 플래시백이라는 것은 번쩍하고 뭐가 들어오는 거죠. 자, 환각제 남용자가 환각제 복용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했던 경험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 그 경험한 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환각 상태를 다시 경험한다. 이거를 플래시백, 플래시백 현상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별표, 플래시백 현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일명 럼이랍니다. 럼이나 이거를 일명 엑스트로메트로판이라고 부릅니다. 엑스트로메트로판, 럼이나라고 많이 부릅니다. 진해 거담제로 사용되는데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청소년들이 이거를 소주에 타서 마십니다. 러미라를 진해 거담제로 의사가 처방하면 이걸 받아다가 소주에 타서 마셔요. 이거를 정글 주스라고 부르는데 정글 주스. 일반 용량의 수십 배 달하는 50에서 100병을 일시에 복용하면 도취감, 다행감, 환각작용을 유발하여
대형 마약으로 남용되는데 러미나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러미나 이름이 러미나입니다. 러미나가 이 병을 진해 주스 러미나가 진해 주스 마시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러미나가 진해 주스 마시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물뽕이에요, 물뽕. 여기에 보면 물이 나죠, 물. 여러분, 물뽕은 데이트 강간 약품이에요, 데이트 강간. 이거를 백색의 가루를 섞어서 물뽕이 말이죠. 이거 살짝 타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색깔도 없어요. 냄새도 맛도 없어요. 짠맛 나는 액체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 같은 히로뽕 H2O 물 H2O 뽕 그 물뽕 H 물2O 뽕 물뽕 물뽕은 데이트 강간 약품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데 한 번에 20ml 음료, 술 등에 혼합하면 15분 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정신을 잃죠. 3시간 정도 근육 강화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인체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잃어도 하루 지나면 뭘 먹었는지 몰라요. 데이트 강간할 때 물뽕을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타버립니다. 되게 여자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나이트 클럽이나 어디 갔을 때 화장실 가는 사이에 물뽕을 섞어버린다. 그러면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죠? 처음에 연예인들이 많이 썼죠. 프로포폴. 널리 사용되는 수면 마취제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는데 수면 마취제로 이용 시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적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고 중환자의 진정, 수면 마취제, 수면 내시경 할 때도 많이 이 프로포폴을 씁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푹 잠 좀 자고 피부 좋아지려고 과거에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죠. 그죠? 결피뎀. 이 결피뎀을 섞어서 살인 사건이 많이 나죠. 결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많이 사용된 약물이에요. 이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作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합니다.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절피뎀. 잠든 사람을 죽이고 할 때 이 졸피뎀을 많이 씁니다. 날부핀도 씁니다. 날부핀. 이 날부핀은 강한 진통작용인 약물로 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고 죄송합니다. 마취 보제제로 수술 전후 진통 및 분만 등 상과 진통 등의 마취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남용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약 남용자들이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대용으로 날부핀을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통증이 경감되고 마취 보조제, 환각 증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날부핀을 많이 씁니다. 케타민. 이 케타민이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마취를 하면 정신을 잃고 환각이나, 그죠? 수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액체, 백색가루 형태로 코로 흡입하거나 대마초나 담배에 섞어서 흡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몸에 넣으면 몸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머리카락을 감정을 많이 하거든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할 때 연예인들이 다 밀어버리죠. 뭐 눈썹까지 다 밀어버리고. 근데 저번에 우리 그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그 마약으로 입건할 때 머리 다 밀어버리고 눈썹 밀어버리고 자신 있게 나왔죠. 나는 마약하지 않았다고. 이 경우 안 나왔을까요? 우리 몸에는 털이 다 있어요. 이, 이 눈썹 털도 있고요. 다 털이 있어요. 이 몸에 안 보이지만 다 이 털이 있습니다. 이 모발 감정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 신체의 털을 이용해서 마약의 복용 사실을 감정하는 건데 이 모발 감정은 몇 달이 지나도 수개월이 지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로 머리카락만 씁니다. 이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에서 2cm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용 시기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머리카락을 자로 재고 이 길이에 따라 감정을 합니다. 주로 감정한 거는 메스암페타민, 플로폰, 엑스터시, 엑스포플러비스 도리도리, 펜터민, 대마, 케타민 등이 다 합니다. 모발 전체를 시료로 하는 감정 기법이고 복용 시기 추정은 감정은 머리카락 치료로만 가능하며 머리카락은 모근이랑 머리뿌리죠. 길이를 측정하여 성장 시기별로 절단한 부위를 구분하여 감정합니다. 머리카락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개월에 0.9에서 1.2cm 평균이나 여러 명을 했을 때 이제 빨리 자란 사람도 있고 늦게 자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달에 1cm. 그러나 머리카락은 모든 머리카락이 같은 상태가 아니죠. 전체 85%는 성장기 머리카락이고 나머지는 퇴행기, 휴지기 상태의 머리카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데 빨리 자라고. 자, 모든 머리카락이 동일한 기간 동안 성장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성장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간에 약간의 오차는 있다 이거죠. 하지만 머리카락이 2, 3cm라고 그러면 두세 달, 2cm 자라니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전에 복용했다 그러면 6, 7, 8 정도 감정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모발 감정은 머리카락을 많이 하지만 머리카락이 없을 때 음모, 수염, 겨드랑이 털, 몸에 있는 모든 털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소변은 뭐몇 개월, 이렇게 뭐 1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 장기적으로 검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